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7월 달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휴가를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책은 이제 휴가와 관련돼 있는, 여행과 관련돼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노플라이 세계 여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은 또 저자분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노플라이 세계 여행의 저자이신 조진서 선생님,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플라이 세계 여행을 쓴 조진서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일단 항공권부터 먼저 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뭘 돌아보지? 네.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책은 제목 자체가 노플라이 세계 여행. 그러면 비행기를 안 타고 세계 여행을 갔다. 네, 네. 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아,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섬처럼 사실상 섬이죠, 뭐.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비행기를 타고 많이 가시지만 예. 또 찾아보면 또 배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와 육상 교통, 뭐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비행기를 최대한 안 타고 가는. 야, 이게 예, 19세기식 아니면 20세기 초식의 세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네, 네. 예, 뭐 떠오르는데 혹시 저자께서도 좋아하시던. 예,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 그 책도 좋아하지만 최근에 또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한 게임도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네, 제가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 여행을 해보겠어라는 것은 되게 오래된 꿈이셨나요?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내가 해볼까? 이렇게. 그게 사실 유라시아 횡단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제 영국으로 대학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한번 이제 서울에서부터 영국까지 그냥 유라시아 횡단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대륙횡단 열차 이렇게 타고 하셨나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 그 러시아만 쭉 지나가는 건 너무 재미가 없다. 네, 네. 한번 이제 중국부터 해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로 한번 지나가 보자라고 생각은 하고 시도를 했는데 중국을 거쳐서 파키스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네. 저는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유라시아 대륙이 거대하다. 네, 거대하고 뭐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는 버스가 뭐 하루에 뭐 정기적으로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파키스탄까지밖에 못 가고 돌아왔었는데.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 기회에 좀 회사를 그만두고 좀 오래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세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큰 그렇죠. 바다, 대서양, 태평양.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그래 뭐 인천 가면은 배 있어.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으나 중국 가는 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는 배가 있나요? 보면? 네, 있더라고요. 그게 좀 찾아보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컨테이너 선에 얻어 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컨테이너 선에 뭐 한 4-5명 정도까지 승객을 따로 받아서 밥도 먹여주고 데려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게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몇몇 다녀오셨던 분들 보면서 이 정도면은 심지어 조그마한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코로나가 닥친 이후로 이제 끊겼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배에서 그 외부인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항구에 내렸을 때 검역 절차나 검역을 밟아야 되고 입국 수속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선원이 아닌 그런 외부인들을 이제 검역하는데 또 이제 어떤 자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큰 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컨테이너 선사의 프로모션 홍보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군요, 보면은. 네,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방법은 크루즈선을 타는 겁니다. 크루즈. 그럼 돈이 되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크루즈선이 이제 비싼 것은 물론 비싸겠지만 보통 크루즈선이 이를테면 내가 캐리비안 크루즈를 탄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든 어디든 출발해서 캐리비안 섬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크루즈가 이를테면 여름 시즌에 지중해를 돌던 크루즈가 겨울이 되면 그쪽에 인기가 없으니까 배가 한번 캐리비안 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대서양을 건너서 와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옮길 때 승객을 태웁니다. 왜냐하면 빈 차로 오면 손해니까
그때도 이제 승객을 태워가지고 그냥 2주 동안 가둬놓고 밥 먹이고 뭐 공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제가 그걸 탄 거죠. 그거는 쌉니다. 아, 그거는 싸요. 예, 예. 아, 대신 이제 뭐 날씨나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예, 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노플라이 세계 여행을 하신 그 결과를 정리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보면 딱 111일이 걸렸더라고요. 111일. 예. 제가 3-4달 예상하고 갔는데 네. 돌아와서 세보니까 111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셨던 일정하고 싱크로는 얼마 정도 맞으셨나요? 보면은. 제가 가기 전에 그 대서양을 건너는 배표를 예약을 해놓고 갔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틀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무조건 거기 그 항구에서 도달을 네. 해야 이제 내가 대서양을 네. 건널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지켰고 이제 네. 다만 미국에서 좀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가 돼서 좀 한 100일 정도 생각했는데 111일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책에 보면은 서울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일부러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신 거죠, 보면은. 네, 예. 집 앞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천으로 가셨나요, 보면? 네, 예. 지하철 1호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인천에 가서. 그러면 중국은 어디로 가나요, 보면? 이제 중국 여러 도시로 이제 한국에 그 인천에서 배가 가는데요. 네. 저는 안 가본 도시가 이제 칭다오. 네, 맥주. 가서, 그렇죠. 맥주의 도시 칭다오. 예.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여행을 이제는 거의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상해나 항저우나 이런 쪽에 이제 가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야,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칭다오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보면은? 칭다오가 사실 우리가 알면은 그 맥주 뭐 이 정도로 알고 그냥 예. 바닷가에 있다 예.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뭐 해산물이 많다. 뭐. 네, 해산물 많다. 그리고 예. 뭐 골프 치시는 분은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미 제 느낌으로는 부산보다 더 화려하다. 화려한 항구 네. 도시가 됐다. 예, 고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바다에서부터 그 스카이라인을 쫙 보면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 칭다오의 스카이라인이 맨하탄 같아요. 오. 바다에서 보면. 바다에서 보면. 예, 고층 건물들이 아주 이렇게 우람하게 늘어서 있고 깨끗하고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깨끗해졌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옛날보다는 깨끗해진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면은. 뭐 상하이나 이런 데는 뭐 이미 말할 것도 말할 없고요. 것도 없고. 거기는 이미 다른 레벨에 있는 예, 도시가 되었고. 메트로폴리탄이 됐고 이제 보면. 예. 근데 뭐 2선 도시라고 하는 혹은 예. 3선 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조차 이제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 네,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여행 뭐 이러면은 이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고, 얼마 전에 네. 이제 뭐 신문사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그 칼럼으로 쓰신 분도, 기자분도 그런가요? 네. 예,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네. 예, 본국 데스크랑 뭐 상의를 했는데 갑자기 저녁 때 와가지고 그거 왜 써야 돼? 이렇게 네, 물어봐가지고 네. 놀랬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은 못 느끼셨습니까, 보면? 좀 뭐 기분이 그럴 땐 있죠. 네, 이를테면 뭐 무단횡단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횡단보도마다 이 얼굴 인식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신용 그 사회 신용 점수가 있죠, 이제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신장 쪽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네. 계속 이 카메라가 얼굴을 팡팡 찍고 그다음에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서도 네. 얼굴을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쳐다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예. 개인적으로 불편한 적은 없었고요. 없었다. 예. 그래서 칭다오에서 내리셔가지고 그러면은 저 내륙 지역까지 철도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동을 이제 쭉 하셨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느 나라로 이제 넘어가신 건가요, 보면은?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양쯔강을 따라 쭉 올라간 다음에 네. 신장 우룸치 쪽으로 가서 우루무치에서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네. 어떻게 보면 구소련의 거대한 이제 맞습니다. 예. 예. 보통 카자흐스탄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옛날 로켓 기지가 있었고 뭐 핵실험도 많이 했었고 네. 뭐든지 크다.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관광으로 이렇게 가볼 만한 사이트라고는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저도 저 지구본 연구소에서 많이 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고요. 예. 그랬는데 의외로 되게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맨 동쪽 아래에 있는 대도시가 알마티인데요. 예. 예전 수도였고 예. 거기는 좀 고산지대고 주변에 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시가지가 약간 프랑스 파리 같았어요. 네, 되게 유럽적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파리 같았다. 네, 그 길거리의 분위기가 그 한 4-5층 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고 있는, 가로수 쫙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럽적이었어요. 유럽적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가시면 사실은 이제 거기는 영어도 잘
통하나요? 안 통할 것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통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여행 가면 사실 다 말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건데 보통 우리가 뭐 일주일 여행 간다 그러면 뭐 대충 그 가두리지 않습니까? 뻔한 관광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110일 넘게 이제 여행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 가시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럼 어떻게 문제를 또 해결하셨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뭐 중앙아시아에서 한국말만 해도 살아남는다. 거기 이제 하도 한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고려인 분이 한 분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제 밥을 주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고려인 여자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 역시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벌써 대륙으로만 따져도 이만큼 중국, 이만큼 카자흐스탄 이 두 나라만 거쳐도 근 한 20일은 훌쩍 지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셨나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여행을 충분히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둘러보지 못하고 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여정을 빨리빨리 닮아서 이제 좀 배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중앙아시아는 이제 내륙 국가니까 배를 탈 곳이 없는데. 이제 유럽에서 정해진 그 크루즈를 타려면 시간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아시아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 좀 유명한 도시 뭐 사마르칸트 같은데 그런데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다음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을 쭉 지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로 가려면 중간에 카자흐스탄을 다시 거칩니다. 다시 거쳐야 되죠. 이렇게 카자흐스탄이 싸고 있잖아요. 싸고 있죠. 그래서 다시 거치는데 그 구간이 재밌는 게 시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나라들은 시차들이 또 다 자기들 위치가 다 달라니까. 분명히 제가 기차를 타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이 시차가 이 동쪽의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갑자기 다시 뺏겼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됐다가 그런 이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시차가 국경선 넘으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중국이랑 아프간 경계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시간. 중국은 저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셨다.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로 또 서방과의 이제 관계가 뭐 너쿵저러쿵해서 뭐 거기 있던 교민들이 뭐 추방 당했다, 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특히 여름철에 제일 여행하기 좋은 데는 모스크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가보시니 어떠셨나요?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뭐 이게 전쟁 중인 나라에 관광을 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뭐 일상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 의외로 한국인이 출입 금지되지 않은 나라고요. 비자도 여전히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직까지도 비자 없이. 무비자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거기는 이제 외교부가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가보니 정말 놀랍게도 전쟁의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아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9.11 이후에 아프간 뭐 이라크 전쟁 미국이 치렀는데 미국 본토에 가서 전쟁 분위기 느낀 적 있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길거리에 군인이라도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전혀 없고 TV 뉴스를 틀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쟁을 전쟁이라고 거의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국의 어떤 그 또 다른 기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 맞습니다. 저는 뭐 러시아에서 지내시는 동안 불편함은 이제 없으셨을 것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보면은. 뭐 이제 내국인들은 잘 살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거는 처음에 가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돈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스위프트에서 이제 퇴출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비자, 마스터 카드가 다 막혔고 은행 체크카드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달러를 가져갔거든요. 현금으로. 현금 가져가서 거기서 바꾸면 되겠지 했는데 달러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가는 곳이 이제 그 식당. 뭐 시장, 뭐 남대문 시장, 뭐 시장, 뭐 이런데 이제 가서 이제 현찰 박치기로 하면은 이제 되긴 될 텐데 보면. 그래야 될 텐데 뭐 제가 말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그런 곳은 좀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 볼고그라드라는 도시인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볼고그라드면은 그 뭐죠? 그 거대한 맞습니다. 거대한 상이 있는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 그 도시인데 너무 깔끔하고 뭔가 그런 어둠에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교환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막 내려서 3박 4일 기차를 타고 내려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고 졸린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겠는 추운 건 거예요. 아니시겠구나. 예, 춥기도 했습니다. 춥기도 했는데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낭패다. 다행히 이제 숙소 예약은 했으니까 숙소는 갈 수 있지만 숙소 갈 시간까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숙소를 갔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그렇죠. 되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였는데 천만다행으로 제 이제 친척 중에 그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카톡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한국에 계시고 네, 한국에 아니 싱가포르에 있고 심지어 근데 이제 글로벌 세상이니까요. 이분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저희 숙소 주인한테 송금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저한테 현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 주인한테 또 메시지로 물어봤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의 친척도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경제 제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한테 돈을 보내고 카자흐스탄 사람이 러시아 저 숙소 주인한테 돈을 보내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전체 아우르는 이제 이 통신 네트워크의 장점으로 그렇죠. 근데 달리 말하면 이게 서방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우회로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강대국을 그런 거대한 나라를 제재를 한다고 그래서 뭐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볼고그라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여신상 승리 여신상 이것도 이제 다 보시고 그랬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고요. 또 제가 그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다룬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주드로가 그 주연한 스나이퍼 영화. 그걸 좋아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인데 가봤더니 정말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박력 있고 또 이 구소련식으로 이 장엄미를 연출하는 그 스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실은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급의 맞습니다. 스킬을 갖고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조각상까지 가는 길 양편으로도 이렇게 오르막으로 가면서 다른 또 조각들이 되게 막 이렇게 있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런 볼고그라드, 모스크바 이제 모스크바는 안 가시고 또 이렇게 오래 있기는 좀 찜찜해서 볼고그라드 한번 보고 재빨리 이제 조지아로 내려갔습니다. 조지아는 또 얼마 전에 뭐 벌써 한 10년 됐죠. 이제 10년 전에 이제 러시아랑 한바탕 투닥투닥 하기도 했었고 또 뭐 저도 지구본 연구소에서 한번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나라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조지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거의 뭐 백지 상태로 갔고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거쳐가야 된다 뭐 이런 컨셉으로 거쳐만 가자. 그리고 뭐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한 달 살기도 한다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요즘엔 또 조지아에 가서도 한 달 살기도 합니까 보면? 그렇대요. 뭐 이제 조지아가 한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나라래요. 364일이라나? 1년이군요. 보면 보통 무비자는 많아봐야 이제 90일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근데 조지아가 워낙 이제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여러 나라한테 주고 있고, 또 음식이 맛있다, 와인이 맛있다, 와인의 원산지다. 원산지. 약간 뭐 막걸리과 같더라고요. 제가 마셔본 바로는 보면은. 맞습니다. 뭐 거기 와인은 이제 흙으로 만든 토기에 담근다고 해서 약간 흙 맛이 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물가도 싸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코카서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경치가 이제 좋은 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즐겨가는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코카서스 산맥 이야기 나와서 여쭤보는데 원래 이제 산악민족들이 터프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코카서스랑 이제 수백 년 동안 태격하던 이제 이 러시아 친구들이 막 진절머리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좀 말 그대로 터프한 면이 좀 있다?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별로 잘 모르겠어 보면은 그게 뭐 살아본 게 아니라 잠깐 이제 뭐 한 1, 2주 정도 있었던 입장에서 그냥 그 느낌만 받은 거지만
다들 한 손가락 하겠다. 한 손가락 하겠다. 예, 잘못 건드리면 혼나겠다. 네, 다들 그리고 외모들도 다들 뭐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는가, 문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좀 사람들이 좀 UFC에 충분히 등판하실 수 있을 UFC 법한 같은데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조지아에서 그 대륙 남쪽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서쪽으로 흑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터키로. 거기서 배를 탄 건 아니시고? 네, 터키에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터키에서. 네. 터키를 지나서 터키의 그 아버지라고 국부라고 하는 그 아타투르크를 되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기념관이 앙카라에 있어요. 앙카라에 있죠. 네, 그래서 앙카라에 가서 그 기념관을 보고 그 다음에 해안가로 와서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제 배를 이제 여러 번 타셨을 텐데 사실은 배를 대한민국 분들은 의외로 배 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물가에 가면 빠져 죽는다. 네. 가지 마라,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를 타시는 데는 별로 거부감이 없으셨나요, 보면? 네. 저는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부터 배를 타고 많이 여행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네. 그때가 이제 2001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놀다가 뭘 할까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교역을 막 활발히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좋았던 시절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 갈 때 배에서 이제 보따리 상인들을 도와주면 용돈을 준다. 포터죠. 말 그대로 짐꾼이죠. 보면은 뿌리. 네,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거의 공짜로 여행을 가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배를 타고 중국에 갔던 게 시작이 돼서 중국도 여러 번 이제 배 타고 가고 일본도 가고. 또 뭐 유럽에서도 배 타고 이제 영국에서 그렇죠. 영국이야 뭐 주변 국가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네, 가기도 그러면 하고 이미 이제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하고. 편합니다. 편하게. 그러시면 이제 그 터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흑해를 이제 지나서. 흑해는 이제 그냥 육로로 지나갔고요. 육로로 지나갔고. 에게해를 건너서 로도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 멋있는 에게해를 또 이렇게 보셨군요, 보면. 네. 몇 월 달에 거기를 지나가셨나요, 보면? 거기가 이제 11월 초에 지나간 것 11월 같아요. 초. 11월 초면은 이제 관광 그 성수기는 이미 이제 지났을. 약간 제가 로도스 섬 호텔의 마지막 손님이고 저를 끝으로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3월 달인가를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숙소가 다 우리는 4월 말부터 문을 엽니다. 뭐 5월 초부터 엽니다. 뭐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못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도 이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갔을 때도 제가 마지막 손님이고 문 닫는 호텔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중해가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라 생각하지만 겨울철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겨울철은 확실히 이제 그 영업을 안 하는군요. 보면. 네, 그냥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럼 막차를 잡아타고. 네, 맞습니다. 네. 주로 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보면 배는 제가 타는 배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에서 나라로 건너가는 배들은 굉장히 크고요. 그 안에 식당 다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그 항구 근처에 가면 되지만 좀 벗어나면 이제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크루즈선에는 그 스타링크를 때문에 거기는 인터넷이 됩니다. 사실은 배라는 공간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커도 닫힌 공간이잖아요. 작은 공간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 며칠 계시다 보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지나가면서 또 말이라도 한번 섞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종종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탄 배들이 다들 너무 커서 뭐 한 번 본 사람을 또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3,000명씩 타는 배니까 그랬고 다만 이제 이전에 여행했을 때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중국 가는 배 위에서 만난 일본 사람, 뭐 아일랜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시면 결국은 어떻든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제 가서 이제 유럽 대륙의 상륙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제 저도 뭐 방송하다 보면은 요즘에 난민 이야기 뭐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탈리아 이제 최근에 가보셨으니까 혹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난민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보면은? 이탈리아 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좀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리스에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로도스 섬, 크레타 섬, 아테네 이런 경로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경로가 이제 난민들이 주로 이제 넘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터키에서 로도스 섬은 뭐 배로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굉장히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쓰리는. 반대로 뭐 그리스 입장에서는 저기 육지도 내 땅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딱 섬에 갔는데 그냥 정말 길에 그냥 텐트 치고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이제 그 택시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레퓨지라고 하더라고요. 레퓨지, 난민. 근데 이제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 바닥에 이제 배에 곪은 아이가 쓰러져 있고 독수리가 이제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난민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랑 별로 구별이 안 가는 그냥 너무 멀쩡하게 깨끗하게 계신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좋은 경제적 환경을 찾아서 왔다는 것뿐이고 페이퍼가 없다는 것뿐이고 그렇죠. 그냥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 뭐 나이키 뉴발란스 신고 있고 가방도 좋은 거 저보다 좋은 거 들고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난민으로 따지면은 무슨 뭐 그 정치적 탄압, 뭐 종교적인 뭐 어떤 박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더 좋은 경제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피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기 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데 그러면 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쳐봐야 본전이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도스 섬에서 크레타 섬으로 배를 타야 됐는데 항구에 갔더니 그 난민들이 배에 타려고 확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로 가는 철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구가 이거를 여는 순간 카오스니까. 그래서 배 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문을 닫아놓고 배는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는 난민이랑 저 같은 탑승객이랑 섞여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런 카오스가 벌어져서 이제 문이 한 3개가 있었어요. 철문이 한 3개가 한 100m 간격으로 있는데 여기서 잠깐 열면은 확 뛰어가서 거기 몇 명 들어보내주고 또 이쪽에서 잠깐 열면 또 확 들어가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몇 번을 뛰어다니셨겠군요. 네, 정말 식은땀을 철철 흘리면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제 그 남유럽에 이제 상륙을 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코스로 따지면은 이제 뭐 독일이나 이제 이렇게 거쳐서 중부 유럽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코스가 일반적일 것 같은데. 좋겠지만, 그 시간이 이제 배탈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11월 25일에 제가 크루즈를 타는 일정이었거든요. 로마에서. 그래서 사실 그리스 로마밖에 못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스페인에 잠깐 기항해서 한 번씩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그 지중해. 그 다음에 이제 악명 높은 대서양의 이제 폭풍우 이거를 헤치고 이제 대서양을 횡단을 하신 거네요. 보면. 네. 지중해도 파도가 와 이 정도면 세네라고 생각했는데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순간 정말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순간 파도의 질이 이거는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크루즈 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일 텐데도 그게 맞습니다. 느껴지나요 보면? 크루즈 타면 이거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땅이다. 전혀 안 흔들린다. 흔들림이 뭐 느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배가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다. 그 큰 배가 롤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2주 내내. 2주. 그러니까 그 대서양 횡단하는 2주. 동안. 그래서 거기 수영장이 3개가 있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물이 파도 풀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쓸 정도고 밤에 자면은 무섭더라고요. 이게 굴러다니는 느낌이 막 흔들리는 물론 다 고정은 해놨어요. 거기 있는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고정은 해놓긴 했지만 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이게 뻐그덕 그러면서 야 이거 배가 빠개지는 거 아니야? 막 좀 그런 공포도 살짝 들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크루즈다 특히 대양을 항해하는 크루즈다 그러면 뭔가 여유 있게 탁 이렇게 바라보고 했는데 폭풍우가 그렇게 심했으면 거의 뭐 밖에는 나갈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문도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기압차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리고 문을 열면은 그냥 확 이렇게 들어치고. 처음부터 그걸 그 시기가 이제 그럴 거다라는 걸 알고 타신 겁니까? 보면 아니면 전혀 제가 배를 많이 타봤다고 해도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 정도 타본 거지 대양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른 바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시원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시원한 마음. 그 데크에서 바라보면 데크가 이제 한 5층, 6층 정도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데크가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면 이제 파도가 밑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정말 끝없는 대양을 볼 수 있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멍을 때리면서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이제 명상 힐링이 됩니다. 별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별은 안 보입니다. 그때 계속 날씨가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또 배 자체에 불빛이 많기 때문에 별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여행의 핵심은 대서양 횡단 노선을 미리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일정을 이렇게 짜맞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보니까. 물론 그 대서양 횡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는 유라시아 그 대륙을 횡단한 것도 의미 있었던 게
제가 간 길이 마르코 폴로가 갔던 길이랑 상당히 유사했어요. 마르코 폴로가 이제 베네치아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이제 베이징에 갔다가 항저우까지 가는 기록이 그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반대로 항저우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흑해를 거쳐서 거꾸로 이제 거꾸로 베네치아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마지막에 그 마르코 폴로의 집 생가에도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사진이죠. 여행은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럼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건데 미국 동해안 어느 지역에 상륙을 한 겁니까 그러면? 마이애미에 갔습니다. 마이애미. 요즘에 제일 핫하다는 그 마이애미. 맞습니다. 뭐 메시도 있고 좀 가면 트럼프도 있고 뭐 돈도 넘쳐나고 미인도 넘쳐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부터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영어는 잘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좀 편해졌다.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네, 또 이제 미국은 렌트카를 빌려서 로드 트립을 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가긴 했지만 또 편한 만큼 이 돈이 이전에 비해서 하루 한 3배 정도는 든 것 같아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뭐 팁도 많이 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왜 미국에 여행을 가야 돼? 잘 모르겠어. 이 돈 내고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돼? 이 돈 내고 내가 베트남에 가봐. 이 돈 내고 내가 저 튀르키예 가봐. 나 왕처럼 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도시 지역은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그 조진서님 그 블로그를 예전부터 쭉 보면 이제 스포츠도 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여러 스포츠 팀들이 다 몰려 있는데 가신 김에 또 뭐 이렇게 한 경기 지켜. 네, 봤습니다. 이제 메시를 보고 싶었지만 시즌이 끝나서 축구는 못 보고 대신에 또 제가 마이애미 히트라는 그 NBA 농구팀을 좋아해요. 이제 농구 시즌이라서 겨울이 NBA 경기를 2경기를 봤습니다. 티켓은 구하기가 그래도 어떻게 할 만한가요? 요즘엔 또 이제 인터넷 세상이라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대팔렘들이. 네, 대팔렘들이 경기 시작 뭐 15분 전까지도 계속 살 수 있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싸지고. 그래서 버티면 좋은 자리도 한 30-40분이면 살 수 있고 꽤 좋은 자리도. 그래서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즐겁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로드트립으로 이제 쭉 이동하시는 전체 시간은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12월 5일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마이애미와 플로리다에서 좀 열흘 정도 머물렀어요. 예상치 못하게.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전기를 계속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고 발사장에 또 가서 또 한번 마침 그 발사를 마이애미에서 한 5시간 6시간 떨어진 그 플로리다 케네디 센터 근처에서 하더라고요. 케이프 캐네버럴 이제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보면 좀 섭섭하겠다. 그렇죠.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건데. 또 다행히 요즘은 로켓을 엄청 자주 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쏘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은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계속 기상이 안 좋아서 30분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내가 꼭 봐야겠다. 억울하죠. 30분 전에 취소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취소, 연기 되면서 하루하루 계속 연기가 됐어요. 스페이스 윈도우가 열리지 않았군요. 보면. 그 계획을 미리 할 수가 없고 그냥 언제 쏠지 계속 그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로켓은 계속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느라 한 열흘이 걸렸고요. 그래서 결국 보신 거죠?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다. 올라가는 것도 멋있고 내려오는 것도 뭐 말도 안 되고. 맞다. 내려오는 것도 있었구나. 참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힘은 그 엉뚱한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스케일이 정말 생각의 스케일, 뭐 나라가 커서 그런지 생각의 스케일도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로 가시다 보면 정말 이제 횡단을 쭉 대륙 횡단을 이제 저 남서부부터 쭉 횡단을 하셨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별로 여행지 아닌 어떤 중서부의 좀 외딴 동네들도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뉴욕이나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저도 이전에 많이 가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안 가본 말씀하신 것 같은 시골 동네를 좀 가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그 요즘 또 시대가 또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미국 보수의 그 영혼이라는 컨트리 음악이 나오는 내쉬빌 거길 가서 왠지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이렇게 째려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들인데요. 시골에 정말 뭐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데 갔더니 다 백인이고 뭐 카우보이 모자 다 쓰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갔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떻든 미국이라는 동네가 요즘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자료만 이제 쭉 보면은 분절화가 심해진다. 뭐 해안 지역과 내부 지역의 갈등이 커진다. 여러 가지로
되게 통합된 단일된 체계에서 점점 이제 찢어지는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느낌도 좀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짧게 다녀서는 잘 몰라 뭐 이러신 건가요? 보면 뭐 꼭 여행뿐만 아니라요.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가 보기에 미국의 그 중부지방 보수 정서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 횡단을 했다고 하면 뭐 LA에 사는 친구들은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너 거기 가면 인종차별 당하지 않아? 저를 걱정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가면 뭐 좋거든요. 그냥 다 친절하고 예, 좋은데 원래 사람 없는 동네 가면 또 다 반갑게 해주는 게 또 사람 또 본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더 뭔가 조바심을 내고 자기들은 그런데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 뭐 관료들 만나보면 그런 중서부 지역을 거의 무슨 제3세계 네, 바라보듯이 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면들이 있군요, 보면은. 네, 특히 이제 그 교포들이나 이제 그 아시안계 사람들은 뭔가 인종차별을 받을 거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백인 동네에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 미국이라는 동네도 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인도를 뭐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뭐 미국이야말로 50개 나라가 이제 모여 있는 동네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미국을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모르는 나라가 또 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어떻든 그래도 원하시는 컨트리 뮤직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듣고 하면서 쭉 가셔가지고 결국은 서해안에 도착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서해안은 이제 마지막 여정은 어디였습니까 보면은? 서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또 흥미로운 곳을 한 곳 제가 갔어요. 미국의 그 핵미사일 기지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ICBM이 있는 지금은 이제 해제된 지역이겠죠. 옛날에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상당히 이제 군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없애지 않은 미사일 하나를 그대로 이제 탄두만 빼놓고 남겨놓고 발사대에 그대로 보관을 해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냉전 유산으로 이제 남겨놨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바다인가요? 아니면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었습니다. 진짜 촌. 네. 이제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가 주로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타나 요 세 주에 밀집돼 있대요. 거기가 가장 인구 밀도가 없고 낮고 그다음에 소련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몰아놨다고 하는데 우연히 지도책을 보다 보니까 지도에 뭐 무슨 핵미사일 기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고속도로 변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또 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조종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돌리고 둘이 동시에 이렇게 돌려야지. 둘이 동시에 돌려야 되는 거기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제실까지 가볼 수도 있고. 네,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데 저는 혼자니까 한 자리가 마침 딱 남았길래 이제 혼자 여행하면 그런 게 좋습니다. 또 들어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느낌이 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이 극한까지 갔구나. 정말 극한을 상상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통제실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땅 속에 있는데 그냥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커다랗게 이렇게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그 쇠로 굉장히 두꺼운 쇠로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쇠사슬로 대롱대롱 매달아놨어요. 그렇죠. 진동에 버티도록. 위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진동에 버틸 수 있도록 그 땅 속에다 그렇게 매달아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무슨 상상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제 종교 또는 이제 그런 나의 목숨의 위기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 절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수천 곳이나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또 진짜 냉전 시대에 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그 정도가 어마어마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웬만큼 여행해도 거기까지 가보신 분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오셔가지고 이제 시애틀까지. 네. 시애틀에는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많죠, 저도 지인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해서 이제 그분들 쭉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뭐 몇 가지 트렌드는 들은 거는 그 위고비 비만 주사제 그거를 맞는 분들이 이제 꽤 있더라고요. 꽤 있다. 그때 주식을 딱 사셨어야 되는데 그때 뭐 내가 알았으면 늦은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치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시애틀도요? 예.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 정권 동안 특히 또 시애틀 쪽이 그 시의회 의원들이 뭐 경찰
버젯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 중심가에서도 뭐 샌프란과 마찬가지로 뭐 도둑이 들어도 그거를 제지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가게들이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친척분이 저를 시애틀 자랑이라고 스타벅스 리저브 되게 큰 데를 데려갔는데 거기도 문 닫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시민들이 참다 못해서 물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의회를. 그래서 물론 여전히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덜 레디컬한 분들이 이제 의원이 되면서 경찰력에도 좀 다시 이제 예산이 가서 치안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목격을 한 게 시애틀에 그 검월이라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검월? 네, 씹던 껌을 벽에 붙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붙이니까 한 뭐 10m, 20m 정도 되는 구간이 다 껌으로 덮여 있는 정말 너무 지저분한 혐오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이제 관광 스팟이 있는데 거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나와서 돌아보니까 이제 어떤 노숙자가 뭔가 좀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경찰이 달려와서 때리고 테이저건을 쏴서 바로 제압을 해버리는. 그래서 뭐 이 타는 냄새 나고 막 지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든지 한쪽으로 가면 이제 과하면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이제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도 선거 공약을 보면 이게 중도 우파 공약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무슨 뭐 치안, 안심할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는 동네를 쫙 이렇게 훑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번 가셨을 텐데 미국이라는 동네는 예전과 비교해 보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또 소회 이런 거. 뭐 제가 주로 시골을 다녔기 때문에 뭐 균형 잡힌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은 정말 커다란 땅덩이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좀 중추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못 보는 그만큼의 또 미국이 따로 있다라는 것들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애틀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신 거죠 보면은. 슬프셨겠어요 이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80일간의 세길주처럼 다시 집으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알래스카에 가서 베링해를 건너서. 없더라고요. 알래스카랑 이제 러시아랑 거의 뭐 붙어 있지만 거기를 다니는 민간 선박들은 없고 굳이 방법을 찾자면 다시 크루즈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 배가 중간에 내릴 수가 없고 호주를 거쳐 UAE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리고 UAE에서 내렸을 때 다시 어떻게 집으로 올 것인가.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컨선 딱 있으면 다시 맞습니다. LA까지 딱 이동해가지고 롱비치에서 딱 타고 오셨으면은 맞습니다. 딱 그게 제 그러면 생각이었는데요. 2주 딱 걸리면 오셨을 텐데. 그래서 계속 확인했어요. 없나? 열리지 않나. 근데 끝끝내 열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11일 총 3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쭉 여행을 하셨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항상 즐겁고 기대 부풀었다가 가면서는 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중간중간에 들다가 또 갔다 오면 생각도 하기 싫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또 다시 생각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여행을 딱 하시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내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한 80%는 내가 따라했다라는 만족감? 아니면 일단 제가 처음에 여행할 때 생각했던 건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지구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인으로서 지구가 얼마나 실제로 큰지를 그거를 좀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자꾸 그걸 잊어먹죠 보면. 비행기를 타려면 전혀 이제 감각을 못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외부랑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 탈 때도 완전 실내로만 이동을 해서 비행기에서도 창문 다 닫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자잖아요. 그럼 내리면 이제 목적지인 거죠. 다른 세상으로 가 있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포털을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배나 기차를 타면 계속 바깥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가기 사람도 때문에 내렸다 타고 뭐 이제.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집을 사면 집을 한 바퀴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면 땅을 한 바퀴 돌아보겠죠. 그래서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번 여행은 만족스럽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있고. 다음에는 가장 좀 이제 이렇게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2달 정도 해서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책을 보면서 또 오늘 도진선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네. 근데 혹시 책에 그 내용이 남아 있나요? 총 예, 비용. 총 비용은 아니고요. 네, 총 비용은 아니고. 사실 총 비용은 저도 세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뭐 아까 스페이스X 보려고 한 10일씩 더 체류. 네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다 발라내고 나면. 네. 처음에 갈 때 이제 잡은 계획은 하루에 15만 원을 쓰자. 하루에 15만 원. 네. 100일 정도를 생각하자. 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첫 3달 그러니까 유라시아 횡단하는 동안에는 그 미만으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차 한 번 타면 3박 4일 기차를 타면 그렇죠. 그동안은 돈이 굳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이 굳었는데 이제 미국에 갔더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으시면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셨고 사람 사는 데냐 여기가 거기서 이제 많이 날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해외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또 그거를 실천으로 또 옮겨주셔서 그런 좋은 책을 내주신 덕택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진서 선생님 모시고 노플라이 세계여행 저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된다면 한번 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진서 선생님 모시고 노플라이 세계여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여행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나와주신 조진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